안녕하세요. 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현대차가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21선을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3%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전기차 판매량 부풀리기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 이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 현대차에서는 성명을 내고 판매량 조작을 용인하지 않으며 피소 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현대자동차는 또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네이플턴 계열사 이 딜러사 두 곳과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딜러사가 이 계약 해지에 불만을 갖고 맞불을 놓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정말 현대차가 숫자 부풀리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이 있어서 현대차 측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어쨌거나 판매량 조작 의혹으로 피소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현대차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겠죠. 합의금을 줘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 현대차의 차트가 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 이슈에 관해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자, 그런데 이번 이슈가 현대차의 이 상승 추세를 꺾을 만큼 큰 이슈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들은 단기적으로는 오늘처럼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사 이 판매량 조작을 해서 소송에서 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합의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의 기업의 가치에 변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번 지나가고 마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면서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지만 이 목표가 36만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이유보다 상승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선 이 현대차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 현대차가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어제 21선을 회복을 하고 다시 이 추세대 상단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조금 단기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추세대 하단을 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추세대가 살짝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 추세대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단기 악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살짝 깰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 추세대가 살짝 깨진다면 이 이동평균선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21선은 한 달 정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고 이 61선은 3달 정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가 단기 추세는 살짝 깨질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3달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61선은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61선 부분까지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차의 추세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현대차의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올해부터 지금 주가가 6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건데 지금 앞전에 전고점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꺾일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형주들은 한번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잘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조정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조정이고 우리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매매하기 참 힘들죠.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슈들도 나와주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9569-5572 이 번호로 현대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오늘처럼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아니면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이럴 때 관점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매수 매도 신호에 따라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매매가 훨씬 수월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 채널 구독자가 지금 7,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0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매매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는지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이 현대차 이후 내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황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황소 추천주, 종목명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45,000원 이하, 비중 50%, 목표가 11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간단한 키워드들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강력한 바닥 시그널, 반드시 매매해야 되는 테마인 만큼 강하게 매집 진행하겠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옆에 보시면 발송일 또 나와 있고요. 작년 11월 13일 1시에 보내드렸고요. 발신 번호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랑 동일하신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총 272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점에 진입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같이 매매를 했던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11월 13일 45,000원 이하로 매수 사인 드렸고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이 시점에 진입했는지 차트적인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당시에는 신규 상장주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매매가 유행인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신규 상장주들은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상장했을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바닥을 잡고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유행하는 패턴을 캐치해서 강력한 매집과 함께 바닥 시그널이 나온 시점에 제가 사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을 선별할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테마군에서 기본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업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을 10배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단연 기술주들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로봇이 그러한 테마 중 하나라는 거죠. 과거에만 하더라도 로봇이 먼 얘기 같았지만 우리 삶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인화 매장이 급증을 하고 음식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심지어 요리도 로봇이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같이 매매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려고 하시면 좋은 타이밍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를 저장해 놨다가 타점이 나올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현대차가 지금 이 판매량 조작 의혹으로 피소, 이 이슈 때문에 잠깐 눌리고 있지만 우리는 더 큰 모멘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현대차의 지금 모멘텀이 뭐냐? 바로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이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세를 보여왔던 겁니다. 이제 2분기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차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는 결국에는 이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 중 또 한 가지, 바로 인도 시장 공략이에요. 지금 인도 시장을 꾸준히 공략을 하면서 현대차가 이 인도 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을 시키려고 계획 중이란 말이에요.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인도 증시에 상장이 될 텐데 지금 인도에서 현대차의 차량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도에 현대차 법인을 상장하면서 이 인도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인도 시장을 주목해보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고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인도라는 나라가 중국보다도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세계 인구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이러한 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에서 깜짝 뉴스가 나와서 좀 놀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이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내가 걱정되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그 종목을 분석을 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식하면서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잘 소통하면서 성공 투자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